안녕하세요. 자산 그리고 자유 아마티아의 아나운서 권석화입니다. 네, 오늘은 공제 금액에 대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꿀팁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역시 세무의 베테랑 전성구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편에 공제 한도 금액이 500억 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한 개의 회사를 2명이 공동 상속을 했을 경우 또 2개의 회사를 상속하게 되면 공제 금액이 2배가 되는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공제 금액은 한도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에 200억, 또 20년 이상 경영한 경우에 300억, 그다음에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에 500억 원을 한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를 아버님이나 대표님들이 2개 운영하실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셔서 상속이 되실 수도 있는데, 2개 회사를 상속하더라도 그 공제 금액은 한도가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500억 원이 한도가 되는 거고요, 최대. 그리고 또 질문하신 것 중에, 만약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회사를 형제가 공동으로 만약 상속하게 된다, 회사가 대표자가 2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형제가 둘이 가업상속 공제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행이 된 게 2016년 이후부터 그렇게 됐고, 그전에는 자녀 한 사람만 대표자로서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2명이라도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회사 2개를 형제, 자매 또는 남매가 각각 상속을 받게 될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각자가 그 상속 지분을 상속받아서 그 회사의 각자가 대표가 되면은 공제가 되는데, 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제 한도는 회사가 아무리 많아도 돌아가신 아버님을 기준으로 해서 공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500억 원 한도로 해서 공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이제 가업상속 공제를 받게 되는데 2개 회사가 경영 기간이 각각 다르잖아요. 어떤 거는 10년 조금 넘은 게 있고, 어떤 거는 30년 넘은 게 있는데, 그럴 경우에 공제 한도 금액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는 거는 그 경영 기간이 가장 긴 회사의 공제 한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기간이 30년 이상 된 회사가 하나 있다 그러면 일단 공제 한도 금액은 500억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겼어요. 지난 편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에서 7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추징한다 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 가업상속 공제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했는데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무슨 공제나 면제, 감면, 비과세 이런 걸 해주게 되면 항상 뒤에 이제 사후 관리를 항상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키지 않게 되면은 그동안 공제받았던 거를 부인하고 세금을 추징하게 되는데, 그 추징되는 사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말씀드리면은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은 경우에 7년 내에 크게 4가지 사유에 해당이 되면은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상속 받으시고 나서 7년 내에 가업용 자산을 20% 이상 처분하면은 추징 사유에 해당이 되고, 근데 7년 내가 아니고 5년 내에 또 10% 이상 처분을 해도 세금 추징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항상 예외가 있어요.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사업용 자산이 내용연수가 이미 다 경과됐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처분해야 되는 그런 경우 등등 해서 몇 가지 정당한 사유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추징하는 사유를 말씀드려보면은,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요. 그것도 이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원래 2년 내에 취임을 하고 7년 동안 유지를 해야 돼요. 그 전체 기간 동안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거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그 주된 업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유지하지 않고 변동을 시켰다든지,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하죠, 폐업을 한 경우, 또는 휴업을 하게 되면 가업을 하지 않은 거니까 그런 경우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걸로 봐서 세금 추징 사유 2가지 일단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4가지, 총 4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2가지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나머지 2가지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추징이 되는 3번째 사유인데,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에요. 지분이 감소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받은 주식을 처분을 한다든지, 내가 가진 주식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회사가 자본이 필요해서 증자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증자를 할 때 나는 참여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증자 자본금을 많이 대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주식 수가 증가하고 내 주식 비율은 줄어들겠죠. 또 내가 최대 주주가 돼야 되거든요. 원래는 최대 주주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나의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팔므로 인해 가지고 나하고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 수가 따져봤을 때 최대 주주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주식 지분이 감소된 걸로 해서 이런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8가지가 있는데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상속받으면 어쨌든 상속세를 또 내야 되거든요. 네. 뭐 공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상속세가 나오는데 다른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상속 주식으로 국가의 물납이라고 하거든요. 물건으로 세금을 낸다. 그럼 물납을 할 경우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걸 인정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회사가 뭐 합병, 분할돼가지고 주식을 처분한다거나 또 사업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데 그럴 때는 다른 사람 자본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그럴 경우, 그 다음에 상속인이 사망한다든지 주식을 국가 등에 기부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대부분 다 갖춰져야 될 요건은 그런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최대 주주는 유지해야 된다. 그런 게 거의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상속세 추징 사유는 상속받은 주식의 지분 감소였는데 마지막 네 번째 추징 사유는 어떤 건가요? 네, 마지막 네 번째가 사실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고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인원수 그리고 총 급여액, 그거를 어떤 기준에 맞춰야 돼요. 7년 동안. 근데 그걸 판단할 때 매년 판단을 해요. 매년 1년 지나서 판단하고 2년 지나서 판단하고 3년, 7년 동안 판단하고 7년에 가서는 7년 전체를 또 평균을 해서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에서는 이 부분이 참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가지씩 말씀드리면은 매 사업년도별로 이제 판단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매 사업년도마다 고용 인원이 있어요. 고용 인원은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 기준 고용 인원의 80%에 미달된다. 그리고 총 급여액이 기준 총 급여액의 80%에 미달된다. 두 개 기준 중에 하나라도 충족을 하게 되면 괜찮은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거 하나라도 지키면은 가압상속 공제 요건을 지킨 걸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준 고용 인원이나 기준 총 급여액이 어떤 건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그거는 돌아가시는 직전 연도하고 또 그 전년도 두 개 년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그게 기준 고용 인원이 되는 것이고요. 총 급여액도 마찬가지로 두 개 사업년도의 총 급여액의 평균액, 그거를 기준 총 급여액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기준 총 급여액의 80%까지는 매년 둘 중에 하나는 맞춰야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년간의 평균 인원과 또 급여액을 계산을 해서 맞춰야 한다.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것 또한 80%를 충족을 시켜야 하는 건지 또 다른 퍼센트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매년 충족시키는 거는 80% 비율을 하고 있는데 7년 동안은 좀 그거보다 더 좀 강화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100%예요. 그러니까 80%만 넘겨가지고 7년 동안 하면은 평균 100%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80%를 넘었다가 또 뭐 한 110% 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돼야지, 그래야지 100%가 넘으니까 결과적으로는 평균 한 100% 정도를 유지해야지 7년간 평균액이 미달하지 않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맞추면은 추징 대상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업상속 공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요약 정리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가업상속 공제 요건이 참 엄격하고 그래서 가업승계 참 걸림돌이 된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가업상속 공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런 요건이 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정말 획기적으로 세법 개정이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론은 아마 12월 말쯤이면은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현행 제도하고 개정안까지 해서 한번 요약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 그다음에 매출액 4천억 미만인 중견기업이라고 했는데, 매출액 4천억 미만이 아니고 매출액 1조 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확대가 되고요. 공제 한도는 500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1000억으로 확대가 되고, 돌아가신 분의 지분 요건이 최대 주주가 되면서 지분이 50% 이상이 돼야 됐는데, 그리고 10년 이상 보유를 했어야 돼요, 그 주식을. 그런데 개정안
변경하는 거는 물론 최대 주주이긴 하지만은 40% 이상이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10년 이상 유지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 기간 중요했잖아요. 지금 7년 이상 잊었잖아요. 그거 5년으로 단축이 되는 지금 개정안이 나와 있고, 업종은 중분류 내에서 변경이 허용된다고 됐는데 그게 대분류 내로 변경이 허용이 되고, 고용유지 또 충급액 그 유지 7년 동안 유지해야 되고, 또 매년 판단을 해서 매년 80%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추징사유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개정안에는 매년 기준이 삭제됐어요. 그리고 지금 7년에서 이제 사후관리 기간도 5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5년 통산에서 평균 100%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90%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업용 자산을 20% 이상 처분하면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40%로 바뀌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가업성소 공제에 대한 사후관리가 대폭 완화됐기 때문에 아마 그 승계에 상당히 좀 좋은 요건으로 이렇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정말 대폭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된 건 아니죠. 네. 그리고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가업상소 공제 받고 나서 다시 추징받으신 분들 짜짜박박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짜짜박박이 뭐예요? 짜짜박박은요, 대표님, 진짜 대박 이라는 MZ세대들이 자주 쓰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짜짜박박. 잘 기억할게요. 대표님 짜짜박박 멋있으십니다. 네, 고마워요. 네, 그렇다면 좀 전에 업종을 변경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혹시 소분류, 중분류 중에 어떤 분류를 말씀을 하신 건가요? 업종을 변경하면 사실 가업을 이렇게 좀 유지한다고 좀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건 허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분류를 예를 들면은 식료품 제조업이다. 그 중분류 내 업종이 뭐가 있냐면은 도축, 육류 가공, 뭐 저장 처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수산물 가공, 저장 처리업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도축, 육류 가공을 하던 사람이 수산물 가공업을 한다. 그거는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중분류 내에서 허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 세법이 개정되면은 그게 중분류가 아니고 대분류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식료품 제조업 하던 사람이 음료 제조업은 해도 된다. 표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제조업 하던 사람이 제조업 다 그만두고 도소매업을 한다. 그거는 대분류 내에서 대분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업종 변경이기 때문에 그건 허용되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정말 이해가 쏙쏙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업상속 공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혹시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셨다면 아래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친절하게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전성구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